네, 이번에는 결혼을 살펴볼 건데요. 저번에는 연애에서 어떤 낭만적 성역할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남자가 전통적인 성역할을 한다면 여성도 사실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하는 걸로 상대방은 또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보시면은 전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결혼은 하겠대요.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 다행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가능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네, 그렇게 생각해요가 반수 가까이 돼요. 100명, 보통이에요가 41명,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가 75명으로 합하면 한 66%, 34%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각자의 역할과 또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교회에서는 가르치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 남편은 가정의 머리다. 남자는 가정의 머리라고 쓰여 있으므로 여자의 머리죠. 구시대적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질서를 잘 따라야 한다에서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가 70%. 아내가 본인의 일을 중시하기보다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다. 옛날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여자의 소명이라고 굉장히 많이 가르쳤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가 85%.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므로 기본적으로 낳아야 하는 것이다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가 55%예요. 그리고 네, 그렇게 생각해요는 66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가 한 15%, 보통이에요가 15%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둘이 합해서 45% 정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가 55% 정도 더 돼요.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낳지 않아도 된다.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아도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2010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2010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연구를 보면은 거기는 똑같이 20대 개신교 미혼 여성을 조사를 했어요. 20대를. 그랬는데 거기는 다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의 소명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앙관이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고, 신앙관이 좀 진보적인 분들이라도 아이는 가능하면 좀 낳아야 된다거나 조금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14년 사이에 안 낳아도 된다. 되게 급격하게 많아진 거예요. 많이 안 나왔고 14년 사이에. 크리스찬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지. 전체적인 아이를 원하지 않는 현 그렇죠. 맞물리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또 질적 인터뷰에서.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현 시대와는 맞지 않는 거는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신앙 경향을 먼저 조사를 했는데 보수적인 신앙 경향을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현 시대는 그것이 보수적인 신앙이 맞지 않다. 6명, 5명이면은 2명은 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3명은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비출산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이 사회 담론을 끌어간다기보다는 사회 담론이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싶어하는 그 어떤 기독교의 어떤 경향성은 이제 현대 사회를 타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젊은 세대는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20대면 20대나 이제 30대 아닌데, 근데 거기서 정말로 만약에 결혼에 가까이 가게 되면 또 달라질 것 같다는 거예요. 압박이라는 게 그때 되면 또 이제 그 개인이 겪어나가는 일이. 그리고 또 결국은 교회 청년이 이렇게 상반된 가르침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갈등을 하겠어요. 혼란스럽죠. 교회 안에서는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연애, 결혼, 출산, 양육 이런 것들이 바깥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고 불편하고 떠날까 말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결혼을 했어요.
또 애를 낳았어요. 마지막은 양육입니다. 자, 양육을 봅시다. 그러면은 근데 재밌는 게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돌봄이 크다 해서 아슬아슬하게 그렇다가 52%예요. 근데 아니다가 48%예요. 요거 되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돌봄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양육을 여성이 해야 된다는 등식이 성립했고, 그래서 여성은 당연히 돌봄의 성이라고 근대부터 규정되어져 그러니까 왔었는데, 생물학적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본질론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아이의 아주 어렸을 때 양육을 보통 이제 여성이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돌봄의 성이다 이렇게 규정돼 있었는데 그렇게 또 가르쳤잖아요. 근데 아니다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소명은 아이를 낳아서 길러내는 것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아니다가 75%, 아니라고 생각해요가 75%예요. 그 다음에 승진이나 성과를 내야 하는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성의 직업 세계가 있어도 여성의 최우선은 가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도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가 78%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연애 때는 낭만적인 성역할을 좀 기대하지만 결혼과 결혼하면은, 출산에서는 어떤 식의 성평등 아니면은 그 여성의 그런 하여튼 전통적인 성역할이 되게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남성도 가정을 굉장히 우선시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남성의 경우도 회식이나 승진보다는 그 가정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응답이 89.59%였어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로는 페미니즘 유형이 43%였지만 선택적 페미니즘도 26%다. 그 다음에 선택적 가부장제 18%, 가부장제 유형이 13%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여성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한 30%에서 20%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여성이 선택적 가부장제나 완전히 보수적으로 가부장제 유형을 선택한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예,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과 가부장제는 모두 합리적이고 평등하거나 모두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이라서 일관성은 있는데, 대부분의 속해 있는 곳이 예를 들어 선택적 페미니즘과 선택적 가부장제를 합하면 44%예요. 두 개가. 예, 44%이기 때문에 절대로 작은 유형이 아니고 적은 비율이 아니고 요게 아마 젠더 갈등의 어떤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페미니즘을 선택하거나 가부장제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보면은 선택적 페미니즘과 선택적 가부장제가 거의 반수에 가깝거든요. 지금 훌다의 독자층이 비교적 조금 더 성평등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재미있게 지켜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연애, 결혼 뭐 이런 걸 고민했던 시대에는 그냥 굉장히 눈에 띄게 페미니즘 아니면은 페미니즘이 아닌 가부장제의 전통을 고수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굉장히 쉬웠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선택적 페미니즘, 선택적 가부장제가 어떻게 잘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성평등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문. 이게 많이 이렇게 분화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요 선택적 페미니즘과 선택적 가부장제로는 뭘 할 수 있을까? 훌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정 담론이 지배할 수 없는 시대를 나타내 주는 게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담론이나 가치관도 그냥 개인이 소비하고 싶은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맞아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포스트 시대가 모더니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또 시간을 쪼개가지고 저희들끼리 한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천천히 네. 짚어봅시다. 네. 그럼 다음 화에 만날까요? 기대해 기대해 주세요. 주세요.